아이들과 놀아주고 있는 한 청년. 그런데 화났다 화났어. 그가 놀아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 받았어야지.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잖냐. 아이들이 미안해. 아무튼 한 번만 더 공 놓치면 그땐 알았야. 그와 놀아주고 있는 것이었죠. 다시 바꿨죠. 몸은 어른이지만 야 이혜진, 이게 스트라이크야? 어. 너 진짜 야구 잘한다. 마음은 7살 아이인 청년 강호였습니다. 예. 그렇게 체육놀이가 끝나고 이어서 장학 퀴즈 놀이가 시작되는데 자, 다음 문제. 이번엔 수학이요. 서진이가 사과 5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진이가 3개 훔쳐갔어요. 그럼 남은 건? 질문이 끝나자마자 강우가 빨랐어. 순식간에 눈빛이 변하더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단순 절도죄는 형법 329조에 의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죠. 단순 절도가 뭐요? 그리곤 어? 다시 순식간에 단순 절도가 뭐야? 초기화가 되어버립니다. 대체 뭐하는 청년인 걸까요? 나쁜 엄마 3사와 바로 시작합니다. 수십 년 전 억울하게 남편을 잃고 악착같이 자식을 키운 주인공 영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 충고서에서는 절대 판검사 못돼. 그렇게 그녀의 아들 강호는 염원대로 잘 나가는 검사가 되었지만 평생 자신을 옥죄던 어머니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엄마는 그냥 힘없어서 당한 게 억울했고 나를 이용해서 보란듯이 그 힘을 갖고 싶었던 거라고요. 나를! 최악의 방향으로 엇나가며 아빠를 죽게 만든 그놈들과 다를 거 없는 그런 속물로 키우고 싶었던 거라고요. 영순이 그토록 징후하던 속물이 된 것도 모자라 네가 누구 아들로 들어간다는 거야? 신분 상승을 위해 천륜을 끊기 이르죠. 그렇게 집으로 가는 길 괜찮아? 약혼녀에게 운전대를 넘긴 강호가 곤히 잠들어 있는데 냄새는 빠지지도 않네. 그때 이야, 문철이 형이 대성통곡할 강적이다. 트롤 약혼녀의 지리는 갓길 주차가 이어지고 뭐야. 역시나 거대한 덤프트럭이 진도준을 갈겨버린다. 몇 시간 뒤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아들 강호를 영순이 맞이하게 되죠.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 지금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의식을 회복한다고 해도 당장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밥이요? 아들과의 마지막이 어머니 앞에서 단 한 번도 강호의 마지막 말이 편하게 먹어본 적 없는 그 밥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죠. 가장 편해야 할 공간을 배부르고 뜨뜻하니까 자꾸 잠이 오잖아. 가장 지옥 같은 공간으로 만든 이것 봐, 또 틀렸어. 자기 자신을 배부르면 잠 와. 집중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서 밥이라도 먹고 와요. 자식이 다 죽게 생겼는데 밥이 넘어가겠어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 죽다니요? 강호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라 믿는 사람도 죽긴 누가 죽어요. 엄마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데. 영순이었죠. 한편 송 회장에겐 사고는 걸만은 아직 소재박 중. 수상한 정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아니 대한민국 도로에 CCTV가 천지백깔인데 뺑소니 하나를 못 잡는단 말이가. 바로 이 뺑소니 사고가 차적 조이길과 대포 촬영이었다고 합니다.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봐라 저 오태수 딸내미는 어찌됐는고? 같은 시각 오태수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딸 하영을 찾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어서 강호의 현재 상황을 가망이 없다는구나. 지훈이 형식으로 번역해버리죠. 그런데 이어서 그가 한 말은 수고했다. 모든 사건의 전말을 요약해준다. 그랬죠. 오빠. 갑자기 강호가 잠들어버린 것도, 하영이 운전을 대신하고 스카프를 떨어뜨린 것도, 문철이 형도 샤우팅 조질 갓길 주차를 했던 것도, 가쁜 트럭이 도준을 했던 것도 이 모두가 태수의 계략이었던 것이었죠. 게다가 가망이 없다는 건 슬퍼 보였던 하영은 어쨌든 안 죽었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강호가 살아있다는 것에 이라도 슬퍼하던 것이었죠. 더 들통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지리는 부전여전 클래스를 보여준다. 하지만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이를 알 리가 없는 영수는 걱정 어린 마음으로 벌써 3번이나 확인해드렸잖아요. 예비 며느리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지만 어머니, 저희 이런 거 아무한테나 막 가르쳐드리면 안 되거든요. 아무한테라뇨. 사실상 현 상황 자체가 우리 아들 약혼녀예요. 제 며느리라니까요. 어머니, 그저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은요, 며느리 이름과 연락처를 병원 원무과에서 물어보진 않아요. 너무나 아이러니였죠. 그렇게 그 누구보다 잘 나가던 검사였지만 손톱이 또 벌써 이렇게 길었니?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아들을 언젠가 깨어날 것이란 일념 하나로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내내 밤낮으로 매일같이 간호하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거짓말처럼 강호가 눈을 뜨죠. 여기요!
우리 강호 갖게 알았어요. 우리 엄마야 엄마. 엄마 알아보겠어? 엄마. 그런데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 강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전신마비인 것도 감당하기 힘든 와중에 다만 사고 이전의 강호 씨와 지금의 강호 씨가 많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어린 시절의 기억만 남아있어서 마치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갔다고나 할까요? 그의 정신 연령이 7세 수준에. 7살로 돌아갔다는, 쉽게 말하자면 즉 바보. 바보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달받게 되죠. 지켜보시죠. 며칠 뒤 다시 옛날 집으로 돌아온 강호는 그 기억나? 응? 그 네 돌사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짠. 아, 무슨 이유에선지 식음까지 전폐하기 시작합니다. 한 숟가락만 먹자.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영순의 속은 타들어가기 시작했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천벌 받았다고 할 거예요. 평소 이런 슬픈 사연을 접했을 때 저렇게 목숨 부지하느니 제3자의 입장에서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는 게 낫겠다 할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한다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저 편하게 내뱉던 말들이 다른 사람 이런 일 겪는 거 보면서 내가 그랬다고. 부메랑처럼 되돌아오지만 내가 겪어보니까 당사자가 된 지금 그냥 저렇게 살아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아들을 볼 수라도 있는 것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내 금쪽 같은 새끼. 다음날 두고 봐요. 우리 강호 지 발로 걸어 나와서 당신 얼굴 볼 수 있게 내가 그렇게 만들게요. 영수는 본격적으로 강호 살리기 프로젝트에 돌입하죠. 일은 일대로 하면서 아들 케어와 아이고 잘생겼다. 무당, 교회, 우리 강호 좀 살려주세요. 같은 엄마로서 성당, 누구보다 제 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절dem을 오가며 매일같이 기도하는 몸이 58,000개라도 모자란 슈퍼맘으로 거듭난다. 하지만 문제는 온갖 산해진미를 구해다 바쳐도 꺼져. 강호가 입도 안 된다는 것이었죠. 강호야 뭐라도 먹고 자야지. 벌써 며칠째야. 응? 결국 강호야? 뭐 얘가 왜 이래? 강호는 쓰러져 버리고 전신마비 환자들한테는 흔해요. 하루아침에 몸이 저렇게 되니까. 상실감으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7살짜리도 죽고 싶을 수 있어요? 이에 영수는 자 먹어. 먹으라고! 음식을 강제로라도 입에 넣기 시작하는데 먹으라고! 왜 안 먹어? 먹어! 진짜 죽고 싶어서 그래! 그런데 그때 배부르면 잠만 오고 집중 안 돼. 참아. 과거 그녀가 강호에게 잠 오면 입버릇처럼 반복했던 공부 못해. 그 문장이 등장하죠. 어린 시절로 돌아간 강호가 배부르면 참아. 그녀에게 내뱉은 첫 마디였습니다. 잠 오면 공부 못해. 그에게 이 문장은, 아니 영순의 욕심은 배부르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도 참아. 되뇌일 만큼 잠 오면 공부 못해. 강호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자리 잡은 것이었죠. 그래서 안 먹었던 거야. 그래서 그럴 그에게 할 수 있는 거라곤 아니야 가나 먹어도 돼. 이제 먹어도 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엄마도 먹지. 그러니까 우리 강호도 먹어도 돼. 우리 강호 너무 사랑해. 제발 먹어달라 비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라. 그렇게 영순의 진심이 닿자 용서해서. 강호는 그제서야 한술 뜨기 시작하죠. 한편 아니 근데 그 아무리 송 회장님 짓이라도 업무 중에 이러시면 곤란한데. 저도 업무 중입니다. 의심을 거두지 못한 송 회장은 수소문 끝에 트럭 기사를 찾아내는데 양고만 씨, 그는 이미 자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대한민국에서 이런 완벽한 조작과 지 목줄 치고 있던 놈 하루아침에 바보로 만들더만. 유일한 친구였던 트럭 기사를 자살시켰다. 피도 눈물도 없는 극악무도한 짓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은 어때서 이러면 내하고 엮이는 게 그리 싫더라. 42.5%로 선두를 차지하셨습니다. 차기 유력 대통령 후보 오태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우벽그룹과 관련된 건 사업이건 사람이건 명함 한 장 남기지 말고 싹 다 정리하고. 송 회장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양구만해. 양고만? 그게 누군데? 트럭. 죄송합니다.
그날 저녁 아유, 계속 그러고 있으면 눈 아파. 강호는 기억도 찾아볼 겸 옛 물건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아버지가 사주신 로봇을 행복하게 갖고 놀던 옛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어서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것보다 간절하게 다시 한 번만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렇게 이젠 내 말을 듣지 않는 손에 모든 신경세포를 집중해보기 시작합니다. 강호야, 저녁 먹자. 그 결과 기적이 일어나고 말죠. 전신마비인 강호가 로봇을 움직여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기적을 맛본 영수는 결심하게 되죠. 강호, 배고프지? 네. 밥 먹자. 응? 이 새끼 뭐야? 엄마 나 아이고, 왜 밥을 하나도 안 먹었어? 어이가 없네, 새끼가. 배가 안 고픈 게 아니구나.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배고파요 엄마. 엄마가 한 번만 더 할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나쁜 엄마 할게. 나쁜 엄마가 되어보기로 그렇게 엄마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엄마 손 올라왔어요. 엄마 이거 움직였어요. 이거 다. 영순과 강호의 피나는 노력이 계속되는데 점점 좋아지긴 했지만 엄마 한 번만 더 할게요. 나 아무래도 예전처럼 돌아가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 여기 한누리 재활원인데요. 다음 주에 입원 가능하셔서 연락드렸어요. 유명 재활원에 자리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강호야, 영수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려는데 드디어. 강호가 안녕하세요. 똥겨누 빵을 똥개똥 뺨치는 먹방로가 되어 있었죠. 영순의 간절한 기도를 하늘이 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35 따라해봐. 35. 맞아. 강호 나이는 35살이야. 그리고 이제 영수는 강호는 지금 어린 시절로 돌아간 거야. 사람들은 누구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거든. 엄마도 그래.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게 엄청 많거든. 근데 강호 넌 돌아간 거야. 이건 아들과의 관계를 하늘이 주신 기회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처음부터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하늘이 주신 기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하늘이 주신 기회. 하늘이 주신 기회. 같은 시각 송 회장이 오태수를 소환합니다. 그 이유는 뺑소니부터 자살까지 다 계약에 있던 거 내 다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통장에 큰 돈 들어오자마자 남편 죽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가 빼박 범인이라는 그 의원님 따님께서 사고 전날 이 수면제를 많이 처방해 갔다 가래. 회장님. 확실한 증거를 찾았기 때문이었죠. 사고 당시 강호가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가래. 아, 이게 말이 됩니까? 모자지간 전류를 끊고 올라온 놈이 잠을 찾았답니다. 아, 진짜 이 강호 일마 천하의 개새끼인가? 아니면 누가 뭐 수면제라도 먹였나? 하지만 역시 만만치 않은 태수도 최혜식 기억하십니까? 준비해놓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과거 송 회장이 죽인 돼지 농장의 주인 최식이 아빠 해봐. 그가 양아들로 삼을 만큼 끔찍이 아끼던 인자부터 내한테 아버지라 해라. 강호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었죠. 제 딸을 이용해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겠지. 그러니까 누가 죽였냐고요? 의원님이 죽였습니까? 회장님. 그런데 내가 죽였어 얘. 그래요? 그는 이미 모든 사실을 벌써 어이요. 내가 그나뭐 내 미창 까발기면서 일 맥힐 식소를 그냥 그닥게 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강호가 접근했을 때부터 모든 걸 알고 있던 송 회장은 이번에 재판을 맡았던 최강호 검사입니다. 그의 장점만 쏙 빼먹고 이번 사건에서 외손자님 이름은 절대 언급될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 최 검사가 다 알아서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그 언제든지 강호를 소사구팽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최대한 써먹고 버리면 그만입니다. 최 검사 뭐 하나 물어봅시다.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번 재판 말입니다. 돈입니까? 힘입니까? 송 회장의 개가 되어 그럼 둘 다 주십시오. 살아가던 아들의 실체를 영순도 목격하기 시작하죠. 일단 검사님 개인 물품들은 제가 여기다 다 넣어놨고요. 서울에 들러 강호의 남은 짐을 정리하던 중 최강호 어딨어? 그 사람 어디 있냐고! 우벽에서 돈 받아 처먹었지. 그래서 무혐의 때린 거지. 아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을 자꾸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합니다. 아니 최강호 어딨어? 억울하게 당했던 어딨냐고! 과거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저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밖으로 나간 영순이 저기요. 어미로서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냐고요? 부정이었죠. 억울한 게 있으면 절차 제대로 밟아 다시 재판하면 될 일이지. 왜 남의 귀한 아들한테 이렇게 심한 욕을 해요? 왜? 인정하는 순간 아들에게 전부를 바쳤던 35년이란 시간이 전부 허송세월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 그녀도 세상에 2급이어라. 피해자의 어머니도 개미새끼 한 마리 무서워서 못 죽이는 애기였다고. 똑같은 어머니였죠. 어째 그런 버러지 같은 새끼를 낳냐고. 뭐 돈을 받아먹어? 우리 아들이 왜? 뭐가 부족해서? 당신이 봤어? 당신이 봤냐고? 다시 한번 이딴 소리 짓거리면 그때 내가 당신 가만히 안 둬. 그렇게 집에 돌아온 영수는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강호의 짐에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허나 지금의 아들은 제가 놀다가 예진이 통통볼을 잃어버렸거든요. 그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일 뿐이었죠. 빨리 통통볼 찾아야 되는데. 잠깐만, 얼른 나갔다가 올게요. 이 괴리감을 이기지 못한 영수는 엄마랑 같이 갔다 오면 되겠다. 결국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왜 그렇게 살았어? 폭발해버립니다. 이거 뭐야? 너 돈 받고 뇌물 받고 나쁜 짓 했어? 아니라고 해. 아니라고 해. 아니라고 해. 아니라고 해. 아들과 자신에게 남의 눈에서 핏물 붓고 가슴에 대못찬 꽂고 천벌이 찾아온 이유를 그러거든 네가 잘 살 줄 알았어? 멀쩡할 줄 알았냐고!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무슨 벌을 받고 있는지 보라고! 탓도해보고 보라고 이 새끼야. 내 잘못이야. 벌써 사람들 도와주라고 해놓고 정작 내가 널 이렇게 키운 거야. 자기 혐오도 해보지만 내 시오리를 가둬놓고 소정 오시게 하면서 내가 공부 악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괴롭고 근데 나 진짜 생각이 안 나요, 엄마. 가슴 아려왔죠. 나 나쁜 사람이에요, 엄마. 그래서 벌 받은 거예요? 하늘에 주신 기회가 아니고 벌 받은 거예요, 엄마. 한편 미주는 할머니와 살고 있는 자신의 자식들을 다시 서울로 데려오기 위해 드디어 우리 가게다! 아는 언니와 영끌을 네일샵을 차리게 되고 아, 저희가 내일이랑 모레는 예약이 꽉 찼는데 드디어 미주에게도 이 동네 돈은 이 집에서 다 긁네 긁어. 핑크빛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동업자가 아직 몸이 많이 안 좋아? 전화를 받지 않았죠. 나 언니 주려고 전복죽 샀는데. 어디? 네일샵은 무슨 일이에요? 인연들이 날랐나 봐. 회원권만 홀랑 쏙 빼먹고. 근데 주인이 바뀌었다네. 이미 미주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제가요? 여기 있다! 그래, 이 언니네. 네일샵 팔았다며. 여기 이 여자가 이 가게 인수했다던데? 요거는 딱 입금해줄게. 친한 언니에게 수고해.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아주 제대로 사기당한 것이었죠. 젊은 시절 다 바쳐 죽어라 일한 미주에게 남은 것은 이제 카드빚 독촉 문자와 집주인의 오늘까지 안 넣으면 방 뺄 테니까. 방빼 전화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서럽고 가슴 아픈 건 자식들을 볼 기한이 무기한 연장되었다는 것이었죠. 7년 전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무렵에 미주는 식구가 되신 걸 격하게 환영합니다. 우연히 들어간 횟집에서 이게 진짜 자연산. 상상도 못했던 인물 강호를 만납니다. 강호? 응? 아니 광어 아니고 우럭. 수능 시험 때 교통사고 이후 첫 재회였죠. 그동안 어디 있었어 이 나쁜 놈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안 도와주셔? 강호는 영순과 대판 싸운 후 혼자 서울로 상경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사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알바 몇 시간 한다고 해서 떨어질 놈이면 알바 안 해도 떨어져.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억지로 정해진 운명이라고 그렇게 싫어하던. 오랜만에 만난 강호는 바뀐 건 없어. 여전히 싫고 여전히 무거운데 너무 싫고 무거워서 어떻게든 꼭 해내고 말 거야. 더 멋진 사람이 되어 있었죠. 이에 미주는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억지로 정해진 내 운명에 대한 복수야. 이도현의 얼굴에 아니 극한 상황에서도 꿋꿋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강호에게 다시 한번 제대로 반해버린다. 아직까지 잘 돼 본 적도 없고 왜 잘 돼야 되는지도 몰랐거든. 동시에 그녀도 근데 이제부터는 잘 되려고. 지금 막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너 공부만 해라. 알바에도 붙을 놈이 알바 안 하면 수석할 거 아니야. 새로운 꿈이 생기죠. 나 너한테 투자할래. 그렇게 두 사람의 동거가 시작되고 사시세끼 잘 챙겨 먹어. 미주의 완벽한 내조를 받으며
강호는 당당히 사법고시에 합격한다. 하지만 현재 강호와는 연락 두절인데다가 미혼모인 상황. 그날 밤 7살 강호는 쌍둥이와 놀 생각에 예진아, 서진아. 신나게 친구와 놀자 시전 중인데 문을 열어준 건 다름 아닌 미주였습니다. 과연 두 사람에겐 앞으로 무슨 일들이 펼쳐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나쁜 엄마 3, 4화의 내용이었고요. 지난 1, 2화 소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과 최종 화면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화부터 본격적으로 하루아침에 7살 소년이 돼버린 강호와 그로 인해 다시 한번 나쁜 엄마가 되기로 결심한 영순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그려졌는데요. 강호를 둘러싼 음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모자의 애틋함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이 주된 이야기로 펼쳐지며 간만에 힐링이 되는 드라마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 나쁜 엄마는 채널 JTBC에서 매주 수목 밤 10시 반에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진아,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목소리를 내었어? 살랑 네 봉수 봐라.